손바느질 1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질은 주름잡기 밑단 처리 시 여분 조절할 때 사용하는 손바느질로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0.2에서 0.3cm 일정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통과해 주세요. 겉과 안쪽 점선 모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침실은 가봉할 때 사용하는 손바느질로 시침실을 한 줄 사용, 시범은 유색실로 하겠습니다. 시침실은 원단을 바닥에 놓고 손바느질 합니다. 짧게 뜨고 길게 뜨고 짧게 뜨고 길게 뜨고를 반복해 주세요. 반박음질은 온박음질보다 약간 튼튼한 바느질로 바늘이 들어간 구멍과 빼낸 구멍의 중간에 바늘을 넣습니다. 한 땀 반 앞에서 다시 바늘을 빼냅니다. 한 땀 반 앞에서 다시 바늘을 빼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겉면은 점선, 안쪽 면은 지그재그 선이 됩니다. 온 박음질은 튼튼한 바느질입니다. 바늘을 한 땀 뒤로 돌려 꽂은 후 뽑은 구멍에서 다시 바늘을 넣습니다. 두 땀 앞에서 다시 바늘을 빼냅니다. 과정을 반복합니다. 겉에서는 실선처럼 보이고 안쪽 면은 지그재그 선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나요? 단에 사용되는 손바느질인 감침질, 공구르기, 세발뜨기가 있습니다. 감침질은 스커트 트임 부분, 안감, 재킷 앞판, 밑단 안감 고정에 사용되는 바느질입니다. 바느질은 대각선으로 한두 올 떠주고 뜬 곳 바로 아래 밑단 시접을 떠줍니다. 바늘은 왼쪽 대각선으로 올라가서 보이는 원단은 한두 올 떠주고 뜬 곳 바로 아래 밑단 시접을 뜨는 것을 반복해 주세요. 겉에서는 바늘땀이 안 보이고 안쪽에서는 사선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공구르기는 보통 힘이 덜 받는 부분에 쓰입니다. 스커트, 바지, 블라우스, 소매 등의 밑단에 주로 사용하고요. 실이 나온 곳에는 바로 위에 원단을 한두 올 떠주세요. 한두 올 떠준 곳에 바로 아래 밑단 접은 원단에 바늘을 통과하면 다시 바늘이 나오는 곳에서 바로 위에 원단을 한두 올 떠주시면 됩니다. 겉과 안쪽에 바늘땀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발뜨기는 주로 두꺼운 옷감의 단이나 시접 처리에 사용되며 왼쪽에서 시작할 경우 오른쪽 대각선으로 올라가서 바늘은 오른쪽에서 들어가 왼쪽으로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나요? 다음은 두꺼운 실을 사용하는 실루프, 스냅 단추, 훅앤아이, 버튼홀 스티치입니다. 그 전에 실은 두꺼운 실이나 실 4가닥을 이용할 것이고요. 이때 실은 초를 먹여주시고 다려주시면 실이 빳빳해지고 꼬임이 덜하게 됩니다. 꼭 안 쓰는 종이를 대고 다리세요. 실 루프는 스커트나 자켓 등의 안감과 겉감에 연결해서 사용하고요. 원피스나 코트의 허리 벨트 고리로도 사용합니다. 실 루프는 손바느질 동작을 보고 따라하세요. 3cm 정도 한 후에 고리에 바늘을 통과하시면 매듭이 젖입니다. 다른 원단에 연결하여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버튼홀 스티치 방법을 이용해서 훅앤아이 스냅 단추 단축 구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냅 단추는 일명 똑딱이 단추라고 하며 손놈과 앞놈이 한 세트이며 위치를 표시하신 후에 원단과 스냅 단추 구멍에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바늘 아래쪽에다가 한 바퀴 돌려주시고 바늘을 빼줍니다. 실을 잡아 당기실 때에는 바깥으로 당겨야 매듭이 바깥쪽으로 생겨요. 구멍 하나에 최소 3개 이상 매듭을 만들어 주시며 옆 구멍으로 갈 때에는 원단 밑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갑니다. 마찬가지로 바늘과 스냅 단추 구멍에 바늘을 꽂은 상태로 실을 바늘 아래쪽으로 한 바퀴 돌려주어 빼줍니다. 원단과 스냅 단추 구멍에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실을 바늘 아래쪽으로 한 바퀴 돌려주신 후에 바늘을 빼줍니다. 반복해 주세요. 마무리는 안쪽으로 실을 넣어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옆 구멍으로 갈 때에는 원단 밑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갑니다. 마찬가지로 바늘과 스냅 단추 구멍에 바늘을 꽂은 상태로 실을 바늘 아래쪽으로 한 바퀴 돌려주어 빼줍니다. 원단과 스냅 단추 구멍에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실을 바늘 아래쪽으로 한 바퀴 돌려주신 후에 바늘을 빼줍니다. 반복해 주세요. 마무리는 안쪽으로 실을 넣어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훅앤아이도 후크와 아이로 된 여민 장치입니다. 원단과 아이의
구멍에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실을 바늘 아래쪽으로 한 바퀴 돌려주신 후 바늘을 빼줍니다. 실을 바깥으로 당겨야 매듭이 바깥쪽으로 생겨요. 옆 구멍으로 가실 때는 원단 밑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갑니다. 마찬가지로 원단과 아이의 구멍에 바늘을 꽂은 상태로 실을 바늘 아래쪽으로 한 바퀴 돌려주고 빼줍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계속 반복해 주세요. 바늘을 꽂은 상태로 실을 바늘 아래쪽으로 한 바퀴 돌려주고 빼줍니다. 바늘을 꽂은 상태로 실을 바늘 아래쪽으로 한 바퀴 돌려주고 빼줍니다. 실을 잡아 당기실 때에는 바깥으로 당겨야 매듭이 바깥쪽으로 생겨요. 이거를 연속으로 계속 반복해 주세요. 옆 구멍으로 가실 때는 원단 밑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갑니다. 마찬가지로 원단과 아이의 구멍에 바늘을 꽂은 상태로 실을 바늘 아래쪽으로 한 바퀴 돌려주고 빼줍니다. 실을 잡아 당기실 때에는 바깥으로 당겨야 매듭이 바깥쪽으로 생겨요. 구멍 하나에 최소 3개 이상 매듭을 만들어 주시며 이거를 연속으로 계속 반복해 주세요. 마무리는 안쪽으로 실을 넣어 마무리해 줍니다. 여러분도 잘 완성하셨나요? 다음은 버튼홀 스티치를 통해 단축구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축구멍 너비는 단추 지름 플러스 단추 두께로 하셔서 그리시면 됩니다. 단축구멍은 힘을 받기 위해 두꺼운 실로 입구 부분을 손바느질 해줍니다. 단축구멍을 내기 위해서 반으로 접어 가위로 살짝 구멍을 내준 후 쪽가위로 입구 표시한 곳까지 잘라주시면 됩니다. 화면처럼 단축구멍 안쪽에서 바늘을 꽂아주시고 실을 바늘 아래로 한 바퀴 돌린 후 바늘을 빼줍니다. 실을 잡아 당기실 때에는 단축구멍 입구 쪽으로 당기셔야 매듭이 가운데로 생깁니다. 옆으로 살짝 옮겨 가셔서 화면처럼 다시 단축구멍 안쪽에서 바늘을 꽂아주시고 실을 바늘 아래쪽으로 한 바퀴 돌리신 후에 바늘을 빼십니다. 실을 당기실 때에는 단축구멍 입구 쪽을 당기셔야 매듭이 가운데로 생깁니다. 반복해서 매듭을 만들어 줍니다. 한 바퀴 돌 때까지 계속 반복해 주세요. 실을 바늘 아래로 한 바퀴 돌린 후 바늘을 빼줍니다. 실을 잡아 당기실 때에는 단축구멍 입구 쪽으로 당기셔야 매듭이 가운데로 생깁니다. 옆으로 살짝 옮겨 가셔서 화면처럼 다시 단축구멍 안쪽에서 바늘을 꽂아주시고 실을 바늘 아래쪽으로 한 바퀴 돌리신 후에 바늘을 빼십니다. 실을 당기실 때에는 단축구멍 입구 쪽을 당기셔야 매듭이 가운데로 생깁니다. 마무리는 실을 원단 사이로 해주고 길게 빼주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단추는 팬츠, 블라우스, 자켓 등의 여민 장치입니다. 단추 위치를 표시해 주시고 겉면에서 바늘을 꽂아줍니다. 단추 구멍 대각선으로 2회 정도 고정시켜 주시고 단추는 뿌리 3회에서 4회 감아 주신 후에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표뜨기는 좌우 대칭의 패턴이나 완성선을 표시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실표뜨기인데요. 시침실 2줄을 사용하실 거고요. 곡선은 1에서 3cm 간격으로 하시는데 곡선이 심할 경우에는 촘촘하게 실표뜨기를 해줍니다. 직선은 5에서 10cm 간격으로 실표뜨기를 해주시고요. 꼭지점, 교차 지점은 특히 신경 쓰셔서 실표를 떠주셔야 합니다. 실표를 뜨시면 중간중간 쪽가위를 이용하셔서 실을 잘라줍니다. 실표뜨기를 다 하면 실을 꾹꾹 눌러 실을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런 후 원단을 살짝 들어 올려서 실이 빠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실을 잘라줍니다. 이때 좌우 대칭되게 실표가 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바느질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